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잠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요즘에 장기화된 취업난을 피해서요. 네. 이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구직자 10명 중에 6명은 해외로 취업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 중 대다수를 차지한 이유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이 경험을 쌓을 기회라면 해외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글로벌 기업, 외국계 기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구직자들 어떻게 보면 비상구를 계속해서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는 길이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절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드리면서 또 힘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잠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인물, 화제 이슈들과 함께합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도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까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플앤 이슈 홍쌤과 철수가 함께하는 취업학 네. 개론으로 함께할 텐데요. 먼저 홍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눈도 많이 오고 이제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연말 분위기에 도취되기보다는 좀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독설과 직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한 분 계시죠? 취업과 퇴사를 몸소 반복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취업 시장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분입니다. 돌아온 취업준비생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수족냉증이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취준생 여러분들도 손발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요즘 구직자들이 해외 취업도 많이들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철수 씨는 어떠세요? 해외 취업할 의향이 있나요? 근데 막연하게 해외 취업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네. 사실 국내 취업도 안 되는데 해외 가면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아니, 요즘에 많은 취준생들이 해외 취업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죠, 선생님?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주권도 그렇고요. 취업난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해외 취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취업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요. 네. 좀 탈출보다는 전략적인 계획하에 좀 진행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런 해외 취업은 정말 해볼 만하다 이런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학생 중에 한 학생은 지방 국립대 1억과를 나와가지고 예. 지금 신일본 제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중에서 좀 네임밸류가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좀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인 계획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네.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개론 고민상담소 참여 방법은요. 2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845-1901, 1902 2대 전화가 있고요. 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샵 8181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런 질문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데 라고 생각하셔도 얼마든지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초대졸 졸업자입니다. 26세 남자고요. 공무원 시험 2번 낙방하고 이번에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스펙이라곤 학점 4.0, 지적 산업 기사뿐입니다. 전문대 지적과를 나와 취업의 문이 지적 분야뿐이란 사실을 알고도 전공 무관이나 토목 관련 부서에 지원하곤 했으나 번번이 서류부터 탈락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취업 진로를 다시금 짜보려 합니다. 슬럼프에 빠지고 하고자 하는 것조차 없어진 지금 도움이 절실합니다. 취업 진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격증을 따야 한다면 따겠습니다. 방향 좀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벌써부터 좀 고배를 마시고 있는 취업 준비생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수 씨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첫 질문부터 제가 정확히 모르는 또 질문이 나왔어요. 예. 사실은 지난주 이 존슨 출연의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좀 단단히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 첫 질문 제가 홍쌤 찬스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홍쌤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 좀 사연을 들어보니까 약간 젊은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죠? 통상 지금 건축 필드가 굉장히 지금 채용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이라든가 이게 도시 계획이라든가 도시 공학 이쪽으로, 그러니까 건축 관련 인프라 관련 전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이 제조 관련된 메커니즘을 배우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무슨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삼성물산이 레미안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이 레미안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이제 건축이나 토목공학 공부했던 친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 건축 관련 인프라 관련된 전공은 이런 제품이 아니라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 시장의 수요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필드에 도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하고 있는 했던 공부가 세상에 네. 필요한 공부긴 한데 그래요. 취업처로는 적합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두 가지 플랜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본인의 전공을 살린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인 자격증보다는 시공 현장이라든가 건축 그 사무소 이런 데서 경력을 쌓아서 아르바이트 이력들을 통해 자소서에 좀 녹여냈으면 좋겠고요. 네. 안 그러면 전공 무관의 영역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예. 플랜도 서브 플랜으로 좀 꾸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정면 돌파가 힘들다면 오히려 좀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새롭게 도전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구직자 알고 보니까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가 다시 이제 일반 취업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건데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적지가 않죠. 예, 맞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또 우리 신림동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네. 절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선책이 되기에는 공무원 시험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녹록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무원보다는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이렇게 내수 소비재 기업단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전공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공무원 시험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정말 점수가 아깝게 떨어져서 한 번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래서 포기를 많이 못 한대요. 막 10년씩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철수 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취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막 수백 개가 떨어져도 포기하려다가도 하나가 또 붙으면 다시 미련이 생겨서 계속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저도 취업 낭인인데요. 아무튼 다들 힘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초대절 졸업자 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8세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까지 걸린 소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을 보더라도 그 기간에 내가 공무원 준비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커버하는 게 좋을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현실적으로 요즘 구직자들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부분으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좀 솔직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사람 보는 도사이기 때문에 금방 가늠이 되거든요. 바로 알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와이대 명문대 나와서 생문학도 나온 여자애가 나이가 한 27 정도 됐다. 예. 그럼 대충 뭐 의학전문대학원 뭐 미트 디트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돼요. 그런데 네. 그런 질문들 받았는데 또 뭐 집안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또 주소 보면 뭐 압구정동으로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렇듯 면접관들 여러분들이 절대 좀 녹록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청춘의 도전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수 씨 생각은 어때요? 네. 뭐 저도 사실 다른 뭐 경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경험을 스토리를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도전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어떤 큰 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게 뭐 지원자에게 달린 거겠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감추지 말고 오히려 도전했음을 솔직하게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확인해 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제 나이 27세 남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8세가 되는 거고요. 어찌 보면 취업 적정기가 지나고 있는데 정규직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인턴만 2번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정규직 취업에 실패하고 또 다른 인턴에 합격하여 내년 초까지 일하게 되었네요. 근데 인턴만 3번째인데 이거 괜찮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입니다. 인턴을 했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기업, 정부기관, 그리고 대기업입니다. 정규직 취업이 너무 힘드네요. 졸업 유예 한 번 했는데 인턴 3번, 내년 상반기 도전할 때 장애물이 되진 않겠죠? 라고 고민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나이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오히려 많은 인턴 경력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수 씨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렇죠? 네, 나이에 대한 압박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저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실제로 근데 입사를 하더라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8은 많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자분들이랑 얘기가 좀 달라지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조금
뭐 적정기가 지났다고 하는데 이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이건 오해다. 굳이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기사 보니까 네. 신입사원들의 취업 적정 나이가 남자가 28세, 또 여자가 26세라고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30살 넘은 신입사원을 뽑기는 좀 꺼려한다는 입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홍 쌤께서는 이 나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나이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나이 많은 구직자를 꺼려할 이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조직 내부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족보가 꼬이는 문제인데 이미 여러분들의 족보는 꼬여 있습니다. 그 기업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기업에 가게 됐을 시에는 인사팀에서 대충 어느 정도의 그 부서 내에 좀 족보가 보이니까 네. 싫어할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중견기업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해왔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나이 문제는 뭐 그래도 28세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인턴입니다. 인턴을 너무 많이 해서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철수 씨도 인턴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네. 뭐 올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턴만 또 3번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취업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붙은 거 보면은 좀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번 인턴이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인턴이라면요. 또 이 무게 중심을 좀 더 취업 준비에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계속 인턴하지 말고. 네, 사실 저도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요일마다 생방송 시간에 나와서 방송도 하고 사실 한창 때는 제가 이제 매일 자소서를 3개씩 제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저희 이제 취업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게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인턴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취업 시장에 조금 더 빨리 뛰어들어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홍 쌤께서는 이분에게 인턴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저 인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 이력을 쌓아가는 것은 분명히 보탬이 되는 이력입니다. 근데 네. 저는 좀 현실적인 부분에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인 조언 어떤 걸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턴 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건 지금 내년 3월 시즌, 3월 초반부터 자기소개서를 다시 또 양산하셔야 되는데 그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석 달 남짓 한 시간입니다. 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특히 뭐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 면접, 인적성 시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무게중심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시간을 네.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 맞아요. 예. 네. 나 이제 내년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한 3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 홍쌤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좀 마음이 바빠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좀 병렬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구직자들이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피킹 등급이 5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1월 달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사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3월에 자소서를 쓰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1월 달에 6가 안 나와요. 통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지연이 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준비가 3월에 미리 끝나 있어야 되는데 네. 3월에 한참 하루에 막 자소서 석 장, 넉 장 써야 되는데 그때 기업 분석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금씩 병렬로 좀 다각화시켜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좀 그렇군요. 여러 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네. 철수 씨는 어떻게 이렇게 병렬형으로 잘 하고 있어요? 저는 병렬이라기보다도 지금 매일 아침 이 잡매거진을 시청을 하거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맞습니다. 네. 좀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발언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잡매거진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계획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고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취업을 고민하다 보니 기업에서 절대 죽지 않는 부서가 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업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영업 직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보니까 다들 화려한 이력들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면접에서는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영업과 관련해 어떤 성향을 어필해야 할지 외향적이라는 것 말고는 쓸 게 없어서요. 인턴 경험도 없고 참고로 저는 국문과 출신의 여자 25세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이긴 하지만 점수 맞춰서 들어간 학과라 학과 경쟁력을 내보이기도 그렇고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에겐 어떤 역량을 가장 기대할까요? 라는 사연이네요. 네, 점수 맞춰 학과를 선택했다는 고백이 참 진실성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고 네. 일단 영업 쪽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이분의 의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이분이 영업 쪽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좀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적성 이런 게 아니라
기업에서 절대 죽지 않는 부서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다니 좀 네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물론 대부분이 어떤 입사 자체를 목적으로 영업 부분에 지원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도 그렇고 또 관련 경험도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영업 쪽에서 뭐 선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이제 지원했다는 게 조금 화가 조금 나긴 하네요. 흥분한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서서히 이제 붉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홍쌤 돌리겠습니다. 홍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영업부서는 네. 기업의 꽃이라는 의미에서 이 학생의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저는 좀 철수 씨하고 의견이 좀 상이한데요. 그러니까 영업 같은 경우에는 자, 돈 받고 물건 파는 게 영업인데 저는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은 돈 받고 물건 파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을 구직자들이 너무 좀 폄하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좀 전략적인 포지션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학생 중에 뭐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금융 자격증으로 완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금융권, 제1금융권 면접장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고객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가장 현실적으로 법인 영업을 구직자들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에게 객장에 배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질문 주신 분도 본인이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영업 직무에 저는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영업 지원하느냐 마느냐 100분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철수 씨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뭘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좀 안일하게 이렇게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네. 이 계기가 좀 너무 좀 불분명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창의력은 일단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영업사원에게 중요한 건 어떤 실행력, 어떤 추진력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가올 2014년 상반기에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떤 영업 분야의 어떤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대외 활동 혹은 뭐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쌓으신다면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철수 씨의 최후 변론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홍쌤의 최후 변론 들어볼까요? 결론은 비슷하게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 질문 주신 분이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이력이나 그 어떤 이력이 되든지 간에 다양한 세대 계층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 그 역량들의 에피소드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시기 바라고요. 네. 면접장에서도 같이 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면접장에서 지원 동기에 대한 설명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자,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개인 영업 외에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분야가 있죠. 저는 구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품하고 고리를 걸려고 하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음료, 유통, 패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흔하게 잡히는 제품들만 영업사원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서프라이체인 하단에 있는 산업재나 중간재, 그러니까 화학 촉매제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구직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주를 좀 넓히시고 좀 필드에 좀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영업 분야도 다양하다는 거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다 보면 분명히 틈새 시장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들어볼까요? 연말을 맞아 올 취업 성적을 종합 정리를 해보니 17군데 썼습니다. 그중에 15군데 다 떨어지고요. 나머지 2군데 중 한 곳은 면접을 받고 한 곳은 면접조차 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면접을 봤는데 너무 떨어서 그냥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인데 문제는 붙어도 고민입니다. 글쎄 올해부터 토론 면접이 생겼다고 하네요. 외국계 기업인데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도 무심하죠. 토론 면접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토론 면접 준비해야 될까요? 주제는 어떤 게 나을까요? 그리고 토론 스킬도 밀리지 않게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하는 게 중요할까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멘붕 상태에 오신 것 같은데. 질문이 쏟아지고 있네요. 예. 토론 면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들어만 모르겠어요. 봤는데 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철수 씨는 토론 면접의 경험이 있죠? 네. 저는 뭐 토론 면접은 몇 번 해봤어요, 사실. 네. 한 10번 가까이 해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선은 이 토론 면접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연히 필요한 거는 이제 관련 업계 입시부터 시사 이슈까지 뭐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정리랄까? 그냥 편안하게 뭐 읽는 수준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깊게 준비한다기보다는 또 그냥 뭐 두세 가지 이슈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크게 좀 부담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궁금해요. 결과 어땠어요? 저는 사실 토론 면접까지는 결과는 좋았습니다. 좋았다. 네, 그 이유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철수 씨는 뭐 토론 면접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홍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준비를 할 친구들도 있을 듯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좀 주제가 쉽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버스 전용
이동차선, 택시는 달려도 될까 말까 이렇게 쉬운 주제도 있지만 네.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토론을 하시고 이렇게 좀 어두운 무거운 주제들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들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회적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좀 논거를 많이 채워놓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편하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이정희 의원처럼 만약에 토론 면접 보면 떨어집니다. 지난 대선 때. 네, 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 어찌 보면 쉽습니다. 평균 이상의 참여율을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예를 들어 주실까요? 배드 케이스? 예. 배드 케이스는 그거죠.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오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를 내가 찍어 눌러야 내가 이 면접에서 승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100분 토론에서 마치 지금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모양새의 토론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상호 공감대를 찾아가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색깔을 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모습들도 많이 지켜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철수 씨도 당부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실 면접장 들어가 보면 좀 긴장해서 그런지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흥분해서 뭐 남의 말 가로막고 또 자기 말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뭐 시간 지나고 보면 그런 친구들이 어떤 광탈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이 두 분의 조언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그쵸? 예, 우리 철수에게 취준생에게 있어서 불금이란? 네,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사실 뭐 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받아서 금방 생각한 거기도 한데요. 네.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취업 준비하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 황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취업을 하게 되면 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불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 취업 준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좀 지금을 즐겨야 된다. 이런 뭐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인생의 마지막 불금을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네.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자, 홍쌤에게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불금이란? 저는 TGIF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Thanks God It's a Friday 그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네. 저는 요즘 경제단에서 이야기하는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이렇게 혁신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라면 경제 동향과 기업에 돌아가는 판의 흐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역시 불금도 활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취업학 개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